네, 안녕하세요. 수의영재센터 최기훈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영재반 조합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이항 정리에 대해서 개념을 간단하게 배울 겁니다. 이항 정리라고 하면 네, 이항 정리는 그 이항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좌변에 있는 항을 오른쪽으로 옮기거나 뭐 우변에 있는 항을 왼쪽으로 옮기거나 하는 것도 이항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항은 그게 아니라 어, 이는 이제 숫자 2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항이다 라는 걸 뜻하는 거고요. 두 개의 항이다 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항 정리는 이제 영어로 이항은 바이 두 개가 이제 바이죠. 바이노미얼 세어렘 뭐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바이노미얼 더 이항. 참고로 단항 항이 하나인 거는 단항은 모노노미얼 하면 되는 거고요. 다항 항이 여러 개 있을 때 다항은 폴리노미얼 네, 이렇게 이제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항 정리에 대해서 바이노미얼 세어렘에 대해서 네,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기본적인 그 이항 정리는 이미 중학교 그 곱셈 공식을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제곱 같은 경우 a 플러스 b의 제곱 같은 경우 네, 이걸 전개하는 거죠.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럼 전개하면은 동류항끼리 이제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럼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a 그래서 두 개의 ab 플러스 b 제곱 네, 이렇게 되는 걸 여러분들은 공부를 했고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해주면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이렇게 세 개의 식이 곱해지다 보니까 a를 곱하면 a 세제곱, 그리고 aab, baa, aba 이렇게 a 제곱 b가 되는 동류항이 a 제곱 b가 되는 항이 총 동류항이 3개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걸 이미 공부를 했을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요걸 이제 좀 더 확장을 해서 a 플러스 b의 n제곱은 a 플러스 b의 n제곱은 어떻게 전개가 될 거냐 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예를 든 것처럼 세제곱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세제곱 같은 경우는 여기서 A를 이렇게 선택해서 곱하면 각 이제 식마다 세 개씩이 곱해져 있는데 각 식마다 하나를 선택해서 곱하는 거죠. 그래서 A를 선택하는 경우는 A 세제곱이 나온다고 그랬고요. A, B 이렇게 이제 B를 선택하는 경우는 A 제곱 B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A를 선택하는 경우도 요 항이 나오고 A를 선택하는 경우도 요런 항이 나오죠. 그래서 총 3개가 나오는데 이 3개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총 3개의 문자열 중에서 길이가 3인 놈 중에서 예를 들어서 B가 하나, A는 2개. 그럼 B 하나를 어디다 선택할 거냐? 네. 세 군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B를 넣는 경우의 수가 똑같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AB 제곱 같은 경우도 세 개의 문자열 중에서 A, B 세 군데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B를 넣어주는 경우의 수, 즉 3, 컴비네이션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셋 다 이제 B인 경우는 세 군데 중에서 세 개를 골라주는 경우. 마찬가지로 그럼 A 세제곱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세 군데 중에서 B를 한 군데도 안 골라주는 3 컴비네이션 제로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총 A 플러스 B가 있는데 A 플러스 B가 N개를 곱했을 때
n개를 곱했을 때 이 중에서 요 일반항을 볼게요. 이 중에서 총 길이가 n인 n개의 텀들이 이렇게 곱해졌을 때 여기서 a 어떤 거는 a 어떤 건 b 합쳐서 이제 n개의 a와 b를 선택하게 될 건데 b 입장에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b 입장에서 총 길이가 n인 이런 이제 텀들 중에서 a는 n-k개, b는 k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만큼 이런 항들이 나온다는 거죠. 즉 그 n개 중에서 k개를 b를 선택한다는 거죠. b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b를 이렇게 선택하면은 b는 k제곱이 되고 a는 n-k제곱이 돼서 요런 항이 나오는 동류항의 개수가 바로 개수가 된다. n 추주 k가 개수가 된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반화를 다시 한 걸 정리하면은 a 플러스 b의 n제곱은 내림차순, a 입장에서는 내림차순이고 b 입장에서 이제 오름차순이죠. 그래서 전체 n개 중에서 b를 몇 개를 선택하느냐, n 커뮤니케이션 제로가 개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놈의 개수는 n개 중에서 b를 몇 개 선택하냐, n 추주 1, 그다음에 n 추주 2 점점점해서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항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 되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놈을 우리는 이항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 겸 한번 4제곱 같은 경우는 4 추주 제로 전체 4개 중에서 A와 B를 선택할 수 있는 4개 중에서 A를 4번 선택하는 경우, 즉 B는 한 번도 선택 안 하겠죠. 그래서 A의 4제곱 플러스 4 추주 1 A의 세제곱 B의 1제곱 플러스 4 추주 2 A의 제곱 B의 제곱 플러스 4 추주 3 A B 세제곱 마지막으로 4 추주 4 B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을 이항 정리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항 개수는 뭐냐? 바로 요 조합을 말하는 겁니다. 요 개수들을 이항 개수라고 부르겠죠. 이항 개수. 자, 여러분들을 이항 개수. 그래서 따라서 요 놈을 여러분들 이제 시그마를 알고 있으니까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은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요 일반항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n 추주 k 곱하기 a의 n-k 제곱 곱하기 b의 k 제곱. k 대신에 0 넣은 것부터 n 넣은 것까지 이렇게 해서 시그마니까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이제 어떤 앞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많이 나오는 식은 a 대신에 1, b 대신에 x를 대입해서 요렇게 똑같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쓰면은 점점 x 입장에서 이제 오름차순으로 그렇죠? a 자리에다가 1 넣고 b 자리에다 x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1 플러스 x의 n제곱은 n 추주 0 플러스 n 추주 1의 x의 1제곱 n 추주 2의 x의 제곱 점점점 그래서 요 n 추주 k와 x의 요 차수가 같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n 추주 n x n제곱 그래서 요런 식을 이용해서 증명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이제 그 이항계수의 성질을 증명할 때 지금 언급한 요 식을 바탕으로 증명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파스칼의 공식이라는 게 예전에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이 증명을 간단하게 했는데 이런 게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뭐냐면은 간단하게 조합적으로 증명을 해볼게요. 증명은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조합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설명한 거랑 똑같아요. 어떤 n명 중에서 k명을 고르는데 어떤 한 명 입장에서는 n명 중에서 k명을 고르는데 그 어떤 a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a라는 학생 입장에서는 a가 뽑히거나 a가 안 뽑히거나 그렇죠? 이 k명 안에 뽑히거나 안 뽑히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알 수가 있어요. a가 뽑히는 경우는 a를 그 k명 안에 이미 이제 뽑아 놓고 남은 n-1명 중에 추가로 k-1명을 더 뽑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A가 뽑지 않는 경우는 A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A를 제외한 n-1명 중에서 K명을 전부 다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네, 이런 공식이 나오겠죠. 파스칼 공식. 예를 들어서 뭐 10q4 요거는 9c3 더하기 10c4 9c4 네. 이렇게 뭐 어떤 하나의 조합이 두 개의 조합으로 변형이 이렇게 분리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반대로 거꾸로 가는 것도 많이 나오겠죠. 9 컴비네이션 3 더하기 9 컴비네이션 4는 10 컴비네이션 4구나. 네. 이렇게 두 개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겠다. 자, 이 공식을 파스칼 공식이라고 합니다. 네, 파스칼 공식 굉장히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럼 이 파스칼 공식을 이용해서 이런 이제 뭐 행렬도 만들 수가 있고요. 파스칼 행렬이라고도 하고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파스칼 행렬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파스칼의 삼각형, 파스칼 삼각형이라는 걸 똑같은 거를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쓴 건데 네, 파스칼 삼각형, 트라이앵글 하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이 파스칼 공식과 네, 이 파스칼 공식과 여기다 써볼까요? n 추주 k는 네, n-1 추주 k-1 플러스 n-1 추주 k 네, 요거 파스칼 공식과 그리고 n 추주 제로는 n명 중에서 빵명을 뽑는 경우는 1이죠. 마찬가지로 n 추주 n도 1이죠. 또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네, 우리가 그 조합, 즉 이항계수 조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이제 1로 세팅을 하고 그다음 이제 맨 앞에 하고 맨 뒤는 무조건 1이에요. 1. 자, 요놈에 의해서 맨 앞에 숫자와 맨 뒤에 숫자는 1. 맨 앞에 숫자와 맨 뒤에 숫자는 1. 그리고 요 두 개를 더해서 이제 파스칼 공식에 의해서 더한 거를 이제 요 가운데서 써주면 됩니다. 1, 3, 3, 1. 1, 4, 6, 4, 1. 1, 5, 10, 10, 5, 1. 이런 식으로 계속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삼각형 모양이 나오잖아요. 삼각형.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삼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진 네, 이러한 이제 도형을 우리가 이제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여기에 언급된 행렬이라는 거는 이제 가로 행과 열을 말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1, 1, 1, 1, 1, 2, 1, 1, 1, 1, 2, 1, 1, 3, 3, 1 이렇게 쓰는 거네요. 1, 3, 3, 1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가는 거죠. 요거보다는 이제 파스칼 삼각형을 더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뜻하는 숫자가 뭐냐? 네, 바로 예를 들어서 요 숫자가 뭐냐? 네, 위에서부터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0, 1, 2, 3, 4. 네 번째 줄에 있는 0번째부터 네 번째 줄. 그리고 0, 1.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는 4, 시 1. 얘는 4 추주 2. 얘는 4 추주 3. 이런 게 되겠죠. 요거는 5 컴비네이션 2. 요거는 5 컴비네이션 3. 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우리가 이제 이항계수와 대응하는 그런 이제 숫자들을 삼각형 모양으로 썼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항 정리는 항이 두 개죠. A와 B 이게 두 개죠. 네, 항이 두 개짜리인 요놈의 어떤 거듭제곱 형태 n 제곱했을 때는 이걸 어떻게 전개하면 될 거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항 정리라고 하고요. 항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항이 이제 두 개보다 더 많은 경우는 이제 다항 정리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이항 정리는 A 플러스 B를 n번 곱한 거 중에서 A 또는 B를 각 항마다 선택해서 곱하면 이제 전개의 식이 나올 건데 n개 중에서 k개를 그 B를 고르는 경우의 수만큼 이런 항이 나오겠다. 그래서 이런 이항 정리식이 나오는 거고 파스칼 공식이라는 거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n 추주 k는 n-1 추주 k-1 더하기 n-1 추주 k. 네. 그래서 지금 이용할 건 이제 요 놈을 거꾸로 이렇게 가는 내용을 우리가 활용을 할 거고요. 많이. 그래서 파스칼의 삼각형, 파스칼 삼각형이보다 1, 1, 맨 앞에와 맨 뒤에는 이제 1을 쓰고요. 1, 2, 1. 더 요 두 개를 더한 걸 사이에다 쓰고 1, 3, 3, 1. 1, 4, 6, 4, 1. 이렇게 계속 삼각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이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이항 정리의 요 개수가 되겠다. 요 개수가 되겠다. 그쵸? 조합이니까. 그쵸? 그래서 A 플러스 B의 네 제곱은 A의 네 제곱, A의 세제곱 B, A의 제곱 B 제곱, AB 세제곱, B 네 제곱 이렇게 항을 쓴다면은 개수가 바로 요 놈이 되는 거죠. 1, 4, 6, 4, 1. 1, 4, 6, 4, 1. 요게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개하면은 요렇게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스칼 삼각형을 잘 기억을 하고 있기 바라고요. 이항계수의 성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증명들은 요 1번부터 증명들은 숙제로 요 이항계수의 성질 요 부분은 숙제로 좀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그 하나만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요거를 많이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요 놈을. 그쵸?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1 플러스 x의 n제곱을 전개하면 n 추주 0 플러스 n 추주 1의 x 플러스 n 추주 2의 x제곱 플러스 n 추주 n의 x의 n제곱. 네,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요 식에서 요거는 이제 항등식이에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좌변과 우변이 같기 때문에 요 놈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x 대신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죠. 그러면 요 놈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은 네. 요 개수들의 합이 나오죠. 요 놈 개수들을 더하면 1 더하기 1, 즉 2의 n제곱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첫 번째 이항계수 성질 중에 첫 번째 식을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요 2번 네. 요 놈이 2의 n-1제곱이다. 2번, 또 3번, 4번 요것도 좀 쉽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민을 하기 바랍니다. 특히 3번 같은 경우도 쉽진 않고요. 네.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증명을 좀 다시 해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명을 1번은 선생님이 했고요. 1번을 했고 2번부터 요 6번까지. 6번은 좀 쉬울 거예요. 6번은 그냥 대수적으로 증명해도 돼요. 대수적으로. 자, 대수적으로 증명하는 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요 조합적으로 아까 파스칼 공식을 조합적으로 증명했잖아요. 대수적으로 증명한다는 거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식으로 증명하는 거죠. 식으로. 대수적으로 증명은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증명은 대수적으로 그냥 식으로 대수적으로 증명은 요건데 우변이 좌변하고 같다. 이렇게 증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n-1 추주 k-1 플러스 n-1 추주 k. 이게 우변인데, 네, 우변인데 이거를 계산해 볼게요. 그럼 n-1 추주 k-1은 n-1 팩토리얼 나누기 n-k 팩토리얼 k-1 팩토리얼이 되고요. 플러스 n-1 추주 k는 n-1 팩토리얼 나누기 n-k-1 팩토리얼 k 팩토리얼이 되죠.
그래서 요 놈을 통분해 볼게요. 요 놈을 통분하면 큰 놈으로 통분해야 되겠죠. n-k 팩토리얼과 k 팩토리얼로 통분하면 요 왼쪽에 있는 요 놈은 k를 더 분모 분자에 곱하면 되겠죠. k-100을 k 팩토리얼로 통분했으니까. 그래서 k를 곱하면 되고요. 네. n-1 팩토리얼로 묶어도 똑같으니까. 우변은 n-k를 더 곱해주면 되겠죠. 요 놈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더하면은 k가 없어지고, 따라서 놈은 n-k 팩토리얼 곱하기 k 팩토리얼 분의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니까 n 팩토리얼이 되겠죠. 이 놈은 바로 n 추주 k와 같겠네요. 이게 바로 좌변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직관적으로 그냥 직관적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대로 우변을 계산했더니 좌변과 같더라. 대수적으로, 그러니까 식으로 증명을 하는, 아까 조합적으로는 이제 뭐 n명 중에서 k명을 고르는 그런 상황으로 대응시켜서 상황을 이게 두 개로 만들어서 증명하는 그런 이제 조합적으로 증명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고요. 그냥 직접적으로 식으로 증명하는 거를 이제 대수적으로 증명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이장계수의 성질 중에서 대수적으로 증명하는 게 쉬운 경우도 있고 조합적으로 증명하는 게 더 쉬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잘 하면 될 것 같고요. 2번은 대수적으로 힌트를 주면은 2번은 대수적으로 그냥 1번과 비슷한 아이디어로 증명하면 되고요. 3번은 조합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어요. 4번과 5번은 뭐 같은 얘기긴 한데 얘도 그냥 대수적으로 증명을 한번 할 수가 있어요. 6번도 마찬가지로 대수적으로 증명을 하면 이거는 뭐 그냥 바로 쉽게 나오죠. 그냥 요거 계산하면 요거랑 같다. 뭐 이렇게 뭐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증명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숙제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증명을 이렇게 다시 한번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고민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다항정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이 두 개짜리 같은 경우는 이항정리, 그렇죠? a 플러스 b를 몇 번 곱할 거냐, a 플러스 b를 몇 번 곱할 거냐. 그래서 a, b, b, a 이런 게 이제 몇 개가 나오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 a 4제곱, b 제곱이 몇 개가 나오느냐, 6제곱 같은 경우 6번 곱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거는 6 추주 2 이렇게 계수가 된다라고 했죠. 간단하게 이항정리는. 다항정리는 네, 지워야죠. 다항정리는 항이 이제 3개 이상일 때예요. 그래서 3개짜리 뭐 4개, 5개 똑같으니까 3개짜리만 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뭐 4개를 곱했다고 해볼게요. 4개를. 그때 항이 그러면 뭐가 나올까? 항이 a를 4번 곱한 것도 나올 거고, a를 3번 곱하고 b 1번 곱한 것도 나올 거고, a를 2번 곱하고 b도 1번 곱하고 c도 1번 곱하고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항을 4개를 곱했기 때문에 각 그 항들의 차수는 4차가 될 겁니다. 요놈 더하기 여기 1이 생략된 거죠. 1 더하기 1 하면 다 4. 그래서 3 더하기 1 하면 4. 그렇죠? 그래서 모든 항이 다 4차인 그런 항만 나오겠죠.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4제곱 했는데 뭐 a 세제곱, b 제곱, 뭐 c 제곱 이런 게 나올 리는 없죠. 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a의 제곱, b, c 이런 거는 이제 몇 개가 나오느냐? 이거는 여기서 a, 여기서 뭐 a, b, c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a, b, c 이렇게 곱하거나 a, b, a, c 뭐 이렇게 곱하거나 b, c, a 뭐 이렇게 곱하거나 이렇게 곱하는 게 다 이런 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는 경우가 몇 가지냐가 개수가 되겠죠. 즉 a 2개와 b 하나와 c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만큼 이런 동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개수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나오는 경우는 동자 순열, 즉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경우의 순열,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1팩 1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고, 그래서 일반화하면, 자, 일반화를 한다면 여기 나와 있듯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n제곱 하면 a의 p제곱, b의 q제곱,
CR제곱이라는 항은 이런 항이 나오려면 모든 차수의 합이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N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이 되는 이제 PQR에 대해서 물론 PQR은 전부 다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0 이상인 정수여야 되고요. 요 놈의 개수가 뭐가 나온다? A를 P개, 또 B를 P개, Q개, C를 R개 나열하는 방법만큼 나오겠죠. 즉 P 플러스 Q 플러스 R인 N 팩토리얼 나누기 P 팩, Q 팩, R 팩이 개수가 되겠다. 네. 그래서 다항 개수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로 되겠습니다. 다항 정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항이 3개짜리, 뭐 2개짜리 뭐 다 마찬가지다. 네. 그래서 그 이항계수의 성질 요 증명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숙제로 완성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 좀 더 이제 증명을 하고 여기 이항계수의 성질들 나온 것들은 전부 다 뭐 증명도 증명이지만 증명보다는 더 중요한 건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이해하고 암기해서 문제를 이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숙제를 하나만 더 내주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연습 문제들을 그러니까 숙제가 적진 않아요. 연습 문제들을 숙제로 다 해야 됩니다. 숙제로 그 전에 그 이항계수의 성질을 증명하고 암기를 해야 되겠죠. 암기를 하고 그거를 응용을 해야 되겠죠. 네, 응용을 어떻게 연습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다음 항등식을 증명하여라 증명 문제도 있고요. 네, 뭐 구하는 것도 있고 2번, 네, 3번도 뭐 구하는 거죠. 4번, 5번. 네. 그래서 6번까지 6문제밖에 안 되지만 문제가 뭐 쉽진 않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6번 같은 경우를 보니까는 조금 복잡하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시그마 안에 또 시그마가 있네요. 여러분들이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괄호가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괄호가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괄호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 그러면은 안에 있는 것부터 하잖아요. 안에 있는 거. 그렇죠? 안에 있는 것부터 계산하고 계산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그렇죠? 마찬가지로 시그마가 여러 개 있으면 요 안에 있는 것부터 하면 돼요. 안쪽에 있는 요거부터 일단 요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 먼저 계산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거 계산이 된 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요 시그마를 계산하면 되겠죠. 네. 주의할 거는 자 요거를 한번 보면은 시그마 i는 j부터 n까지 n 추주 i 또 i 추주 j죠.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하느냐? 문자가 n도 있고 i도 있고 j도 있고 막 복잡해졌어요. 막 변수가 많은 것 같아. 근데 이 시그마 입장에서 변수가 뭐냐를 생각하면 돼요. 시그마 입장에서는 n이 변수도 아니고 j도 변수가 아니에요. i가 변수죠. 요 i. 네, 그래서 i가 변수라는 거. 네. 그래서 n이나 j는 숫자라는 거. 문자로 표현이 됐지만은 이제 상수. 숫자라는 거. 그래서 i 입장에서 시그마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쉽진 않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요거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숙제로 고민을 해보세요. 그 한 문제당 최소한 한 문제당 최소한 한 10분 정도는 소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못 풀어오더라도 고민을 최소한 한 문제당 10분씩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습 문제를 푸는데 6문제를 뭐 한 1, 20분 만에 다 뭐 했어요. 다 모르겠어요. 뭐 이러면은 그건 숙제를 제대로 한 게 아니죠. 최소한 6문제니까는 60분, 즉 1시간 정도는 이 연습 문제의 시간을 최소한 할애를 하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 뭐 다 못해 해결이 안 되더라도 충분히 고민을 좀 해왔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고요. 증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증명하는 것도 쉽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서 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해오고 못하는 건 안 되는 건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해서 완성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한 후에 선생님 풀이를 본다면 아마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항 정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도 그렇고 조금 이제 불편한 게 있어요. 근데 뭐 나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선생님 설명을 듣고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영상을 다시 백해서 그 부분을 여러 번 뭐 반복해서 들어도 좋고요. 나중에 또 들어도 좋고 듣고 또 듣고 뭐 예전 것도 찾아서 듣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선생님한테 뭐 문자나 카톡으로 그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네,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주부터는 그 대면 수업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번 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극복해서 좋은 그 수업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까지를 숙제로 잘 해오길 바랍니다. 다음 수업 시간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